예,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생식과 유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생식과 유전. 왜 파란색이죠? 자, 생식과 유전인데요. 이 부분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에서 생물 단원으로는요, 거의 탑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굳이 생물 부분이 아닌 전 영역을 갖다가 제가 통틀어 보았을 때도요, 탑3 안에는 들 정도로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요, 이 단원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교과서마다 이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부터 거의 대부분 나올 건데요. 이 내용만 하면요, 한 5분 이내에 끝나요. 그런데 이 5분만 촬영해서 끝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요, 이 단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세포 분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세포 분열은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올 건데요.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체세포 분열은요, 우리 몸에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생식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생식세포에 관련된, 예를 들면 난자라든지 정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분열입니다. 근데 두 개의 분열을 갖다가 구분해 놓는다는 얘기는요, 두 개가 엄연한 차이점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체세포 분열이 이해가 안 되면요, 생식세포 분열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 강의에 이 체세포 분열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요. 시간도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제 생명, 쉽게 얘기하면 발생 부분인데요. 사람으로 따지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요,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내용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래도 좀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유전입니다. 요 단원에서요. 유전은요, 이제 맨델이 유전하면 이제 맨델을 제일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맨델이 밝혀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유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에 관련된 부분, 이제 법칙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나중에 다루는데요. 그래서 맨델이 말하는 여러 가지 분리의 법칙이라든지 기타 등등 독립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사람의 유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유전되는 것들 있죠. 쌍꺼풀이라든지 혐알기, 그리고 예를 들면 보조개, 우리 보조개도 제일 대표적인 유전입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는 것들, 이때 유전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요, A, B, O식 혈액형들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해야 될 게 많죠, 의외로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암기보다는요, 철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요, 바로 큰 대단원 5단원의 생식과 유전 부분입니다. 생식과 유전이에요. 어렵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요, 단원별로 나눠놓고 공부를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쫓아온 것처럼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인 세포 분열에 필요한 이유, 세포 분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포는 분열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세포가 커지면 안 되나요, 그냥? 자, 사람이 자라는 거는요, 자, 사람이 자랍니다. 사람이 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세포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포의 수.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포가요, 크기가 일정 크기가 되면 더 이상 커지지는 않습니다. 커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정 크기가 되면요, 끝이에요.
그래서 세포는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커지면 안 되고 세포의 수를 나누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세포를 갖다가 나누는 이유, 쉽게 얘기하면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포 분열에 관련된 실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무 조각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뭇가사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투명한 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투명한 도토리묵. 여러분들이 우무를 갖다가 직접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무가요, 두부하고 비슷해요. 도토리묵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탱탱합니다. 탱탱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무 조각이 있습니다. 이 우무 조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색소로 빨갛게, 예를 들면 빨갛게 물들여 놓은 곳에다가 퐁당 담그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을 갖다가요, 일정하게 우리가요, 해놓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무조각 1번 얘가 있고요. 조금 작은 우무조각 2번을 해볼게요. 2번. 그리고요, 이 두 개를 모두 다 퐁당 떨어뜨려서요, 같은 시간, 예를 들면 1분이면 1분 두고요, 꺼내봅니다. 꺼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1번을 갖다가 단면을 땡강 잘라보는 거예요. 그럼 단면이 이렇게 나오면요, 빨갛게 물든 게 바깥쪽에서부터 물들었겠죠? 그래서 바깥쪽부터 이렇게 물들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고요. 안쪽은 물들어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서부터 침투를 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작은 우무 조각 역시 어떻게 되냐면요, 빨갛게 물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물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큰 거든 작은 거든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들어간 두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흡수된 두께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데 속도는 동일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가만히 보세요. 1번 우무 조각을요, 모두 다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얼마 동안 담궈둬야 될까요? 꽤 많이 담궈둬야 될 겁니다. 근데 2번은요, 1분에 이 정도면 한 2분이면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얘기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2번 같은 경우는요, 바깥쪽에 있는 색소를 빨리 다 머금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세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포가 있습니다. 큰 세포가 있고요, 작은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요, 혈액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받습니다. 영양분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영양분이 들어갈 텐데요. 이 영양분들이요, 표면으로부터 역시나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양분들이요, 세포 내에 흡수될 때 어느 쪽이 보다 더 빠르게 흡수가 될까요? 흡수되는 속도는 똑같을지언정, 만약에 1번과 2번 중에서요, 영양소를 갖다가 꽉 채우는 속도는, 시간은 어느 쪽이 더 짧게 걸릴까요? 2번이 아닐까요? 왜? 그만큼 작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만큼 작기 때문에요,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요. 근데 여기는요, 그렇게 빠르게 흡수는 못할 거예요. 빠르게는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들을 갖다가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요,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 자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요, 오히려 세포는 크기가 되면 어떻게 한다?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두 개의 세포로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우무 조각을요,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지금 요 크기로 따졌을 때요. 그러면요, 만약에 흡수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1분간 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흡수된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많아지죠. 왜? 반으로 자른 순간 무엇이 생깁니까? 면적이 더 하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면적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요, 자, 꼭 기억하세요.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함이에요. 세포 분열을 하면요,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럼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물질 교환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내가 영양소를 받는 것도 편하고요. 내보내는 것도 보다 더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표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표면적을 넓혀줘서 좋은 것들. 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표면적을 넓혀줘서 좋다. 생물 시간에 나온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소장의 융털입니다. 소장의 융털은요. 돌기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표면적을 넓혀주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영양소의 흡수가 빨라진다고 했죠. 또 하나 더가 있습니다. 바로 폐의 허파과리죠. 폐의 허파과리 역시 동글동글하게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기와 맞닿는 면적을 넓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요, 표면적을 넓혀줘서 좋은 것들이요, 소장의 융털, 폐의 협박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바로 세포 분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오랫동안 영양소들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보다 더 살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표면적을 넓히는 게 아니고 세포가 굉장히 커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가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에서 머무르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영양소를 갖다가 이용하는 기관이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쪽까지 들어와요. 못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갖다가 크게 늘리기보다는요. 세포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도 크게 없고요. 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체세포 분열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